특히 이제 내 다음 달에 되면은 이제 미국에도 가지 않습니까? 네, 미국 예, 국빈 방문도 예, 좀 예정돼 있는데 예, 이 국빈 방문 앞두고 또 외교 라인 상황이 네, 심상치 않다. 이 그렇죠. 얘기도 나오고 있어. 이것도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외교 라인이라고 할까요? 대통령실, 외교 음, 안보실 이쪽이 이렇게 시끄러던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지켜보고 계십니까? 대통령실에 예, 안보실장 뭐 경질론도 나오고 막 보도도 그랬잖아요. 물론 나고, 비서실장은 뭐 아니다라고 네, 검토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문희 외교 비서관 교체되는 것 같고 일본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는 네, 김일범 의전 비서관도 맞아요. 교체되고 막 그랬죠. 예, 그랬잖아요. 예. 무언가가 그 안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 이문희 외교 비서관을 경질이죠. 교체한 이유는 뭐 네, 언론에 의하면은 미국에서 요청했던 것 음, 만찬 같은 거 할 때 블랙핑클하고 레이디 가가가 같이 아, 예, 문화 예. 활동을 하기를 제의했는데 바이든 대통령 부인 그것을 질 바이든이 질 바이든 예, 여사가 뭐 하기를 원해서 했는데 네, 이걸 1월 달 경에 했다고 해요. 음, 근데 답을 못 받으니까 여러 번 이제 외교부를 통해서 답을 달라라고 했는데 한 5번은 달라고 했다 그런 것 같고 네, 언론에서는 그래 이것을 이제 올 4월 초에 대통령께 보고가 되고 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사유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뭐 외향적인 핑계일 수가 있고 그래 사실 드러난 그런 네, 부분일 수 예. 그 있고, 안에 숨어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한일 정상회담이나 한미 정상회담 네, 또는 외교 이런 것라든가 안보 메시지 음, 같은 거 나갈 때 그 안에서 갈등이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 왜냐하면 외교 비서관이나 외교부 출신들 같은 네, 경우는 네, 외교는 늘 원칙이 있잖아요. 상호 호혜, 그렇죠, 예, 균형, 음, 주고받는 관계. 주고받는 게 외교의 예, 기본이죠. 그렇죠. 51대 49 아, 정도는 그렇죠. 주고받아야 되고. 네, 근데 통큰 결단 이것은 외교부에서 오랫동안 성장한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외교의 예. ABC가 지금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네. 외교부 내에서도 아마 뭐 여러 쓴소리 나왔겠죠. 사실 이번에 네.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도 이 강제동원 문제, 그렇죠. 강제징용 배상 문제도 그렇고 뭐 3.1절 예를 들어서 네, 기념사에서의 메시지도 그렇고 음, 뭐 이런 거에서도 유축한데 갈등이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봅니다. 외교부 그러면서 이제 입장에서는 그것은 더 팩트 체크가 필요하겠지만은 네, 어쨌거나 외교 라인들이 흔들리고 있다. 아하, 흔들만도 하죠. 지금까지 외교 방향이 흔들렸으니까 기존에 해오던 외교라는 것은 사실 이어 달리기지 않습니까? 아 전 이어달리기다. 정부와 쭉 이어 달려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 와서 막 지그재그로 가고 뒤로 가고 하니까 외교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네, 안 되는데 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음, 또는 하더라도 썩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네, 하다 보면 갈등 관계가 될 수가 있겠죠. 음,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것들을 좀 속 시원히 대통령실에서 예를 들어서 이문희 외교 비서관을 교체하면은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속 시원히 얘기를 못 하니까 여러 가지 억측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또 불안하잖아요. 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안보 위기로 치달리고 있잖아요. 엊그저께는 북한에서 전술핵이라고 보이는 이런 것도 공개하면서 네. 이렇게 위기로 치달리고 있는데 대통령 안보실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네.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이 독도 문제가 좀 불거져 있고 그리고 네, 외교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한 게 맞느냐라는 네,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 라인도 흔들리고 있는 데다가 다음 달에 또 미국에 가니까 네. 미국 국빈 방문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까? 그러니까요. 또 다 퍼주고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거 가서 해결을 해야 될 것이 많은데 네. 해결이 쉽지 않을 겁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리 불이익이라든가 반도체법에 대한 불이익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 와야 될 텐데 네. 우리 기업만 잔뜩 또 투자 가서 하겠다고 발표하고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뭐 좋지 않다. 네, 좀 어떻게 보면 서먹서먹해졌다 이렇게 나오는 게 한미일 이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보니까 네, 중국과 러시아는 좀 멀어지는 느낌인데 경제는 어떻게 보면 중국과 우리가 좀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경제를 좀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나쁘면 안 되는데 네. 지금 나빠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거 좀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외교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외교, 경제, 안보가 네. 다 지금은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되니까. 외교, 안보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구조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흑백 논리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한미일 구조, 네. 한미일을 강화하면은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렇게 북중러 대결 구도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네. 안보적으로는 조금 이득이 될지 몰라도 네. 경제라든가 여러 문제에 어려움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특히 북한 문제를 풀기는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지금은 그렇게 단세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전략적 모호성도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것들을 버리다 보니까 네. 뭐 통큰 결단을 한다 또는 명확히 뭐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더 꼬이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어저께인가 며칠 전에도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한 1원도 줄 수 없다. 아, 예, 예. 어제 그런 얘기한 것 같은데. 1원도 줄 수 없다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죠. 사실은 지금은 북한을 대응하기 위해서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네. 확장 억제 정책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는 반면에 아. 위협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긴장 완화. 위협을 북한의 위협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1원도 줄 수 없다라고 아예 끊어버리게 되면은 이것을 어떻게 풉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북한과의 이런 관계 위기로 시달리는 관계를 끊기 위해서 통큰 결단이 거기에 오히려 필요한 거죠. 통큰 결단이 필요한 건데 네. 엉뚱한데 지금. 통큰 결단을 한답시고 해서 굴욕 외교 이렇게 해서 우리 자존심까지 짓밟고 있는 것이죠. 참 이 여러모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이제 자존감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네. 힘든 상황에서 북한 언급을 하셨으니까 좀 얘기를 좀 이어가자 가다 보면 북한이 핵탄두를 전격 공개했단 네. 말이죠. 예. 이거 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뭘 공개를 한 거예요? 전술핵 탄두라고 보면 되고 외형이죠. 전술핵. 전술핵은 사실은 주로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술핵 자체는. 전술핵 자체는 좀 규모가 적고 네. 그래서 8종의 미사일이나 이런 데 장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크기가 적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현재 합참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외형은 보여줬으니까 그 안에 실제 전술핵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북한 같은 경우는 그것을 명령으로 내리고 작전 계획으로 발전시키는 것까지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자, 위협이 이제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강대강대치로 좀 나가는 분위기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어디선가 스파크가 튀어가지고 뭐 국지전이나 아니면 북한에 더 이제 심한 도발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 물론 그럼 우리 또 강하게 뭐 대응을 해야겠지만은 북한이 당연히 도발하지 말라라는 국제사회와 또 우리 정부의 이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정책이나 외교도 필요한데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북한도 핵탄도 공개하고 좀 뭐 김정은이 핵무기 대량 생산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핵무기 얘기, 핵 얘기, 또 핵을 쏘는 그 투발 네. 수단 여러 가지로 이제 막 미사일도 발사하면서 연습하면서 도발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예.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에 북한의 핵 개발이라든가 네. 미사일 수준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급속히 발전하는 것 그래요. 같아요. 제가 우려되는 지점이 네. 거기였는데 그동안은 탄도미사일 분야에 집중됐었는데 네. 이제는 순항미사일, 순항미사일. 엔진을 달고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순항미사일도 지금 상당한 수준까지 가 있는 것 같고 수중 공격정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네. 지금 실험을 했다고 하고 또 핵탄도 지상에서 폭발될 수도 있지만 공중에서도 폭발되는 될 수 있기 수백 때문에 미터 위에서 이제 터지는 그런 걸로? 것도 실험을 하고 있고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러한 개발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무기 체계가 개발이 되고 발전하려면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9.19 군사합의 판문점 선언 이후에 한 2, 3년 동안은 일체 미사일을 실험을 안 했어요. 네. 뭐 9.19 합의도 무기 있었고. 체계는 실험을 하지 않고는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계속 실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예를 들면은 미사일 한 발을 제대로 전력화 전방에 배치하려면은 한 50번에서 한 100번 가까이 실험을 해야 돼요. 앉아. 많이 하네요, 많이 해야 실험을. 돼요. 예. 네, 예. 북한은 뭐 그 정도까지 실험을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실험을 해야 신뢰가 가기 때문에 네. 실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평화 시대에 북한이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했다는 사람들은 이런 체계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1년 차에는 이제 미사일을 좀 많이 쐈고요. 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선 사흘 또리로 미사일을 사격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이면서도 실험 사격을 겸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급속히 요새 미사일 하도 많이 쏘니까 미사일의 발전 속도가 네. 전문가들 예상보다 훨씬 당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시험하다 위협이 보니까. 위협이 그만큼 가중되고 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걸 그대로 네. 갈서는 안 되고 진짜로 통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통큰 결단을 위협을 낮추기 위한 어떤 통큰 결단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미국을 설득하고 주변국을 네. 중국을 설득하고 하는 노력이 오히려 필요한 것이죠. 지금 사항이 2017년도도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 갈 뻔했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네. 북한이 핵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 쐈는데 지금만큼은 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안 하는 시기라서 네. 전쟁이 별로 없던 시기예요.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 해서 전쟁 준비를 막 했었습니다. 그때. 맞아요. 기억납니다. 그럴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쟁은 안 된다 더 이상.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시키고 그다음 북한의 여러 가지를 제의하고 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평창 동계 올림픽 2018년도 2월경에 했던 그 기하로 네. 이제 평화의 물꼬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일체 미사일 실험을 안 하고 미사일에 대한 실험을 안 했다는 건 미사일 개발도 제대로 못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졌었던데 네. 사실 하노이 그 당시 회담이 아깝죠. 그때 부분이라도 타결이 됐다면은 이렇게 가지 못하는 안 갔을 텐데 네. 아쉬움인데 지금이야말로 안보 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만 강대강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의 위협을 낮추기 위한 노력 그리고 네. 중국하고도 좀 잘 협력을 해서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재자로서 역할도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한쪽 면만 보고 그렇네요. 달려가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외교력이 필요한 거고 네, 외교가 뭔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건데 네, 예. 미국과 일본을 설득하고 또 북한도 우리가 설득하면서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렛대를 쓰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외교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전쟁 불사 이 분위기밖에 없단 말이죠. 네. 너무나 이게 걱정이 되는 것이고 이게 뭐 경제랑 또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도
계속해서 또 언급이 되는 것이고 이래저래 외교 안보에서 이제 파생된 이런 불안감 이게 우리 전 사회적으로 퍼질 수밖에 없겠다. 네. 이런 걱정이 듭니다. 참 이 외교 문제, 안보 문제 이건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고